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괜찮을까요? 뭐 그 기업이 왜요? 뭐 파산됩니까? 그쪽은 지금 안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한전기수 같이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하락할 때 여러분들 그 악재 공포에 느낍니다. 그냥 주무세요. 주무세요. 대응하지 마시고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12,000원에 샀어요. 이제 12,000원부터 해도 된다 했는데 더 빠져요.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각도입니다. 하락각도. 이게 끌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뭐 부채 문제, 금리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죠. 그러면 얘 볼 때 하나투어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보세요. 얘는 기다리면 한 15,000원 올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서 5월. 내년 3월에서 5월 15,000원. 근데 지금은 하락각도 지속입니다. 이런 하락각도 때는요, 오늘 아침에 질문했던 DB하이텍과 한전기술 비교하듯이 제가 여러분들 한전기술 추가 매수하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달간은 DB하이텍이나 집중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보는 시장의 에너지입니다. 시장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에너지라는 게 뭐죠?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각도예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12,000원에 지지해서 뭔가 14,500원 갈 줄 알았더니 더 빠져요. 재료는 바뀐 게 없어요. 이제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뭔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준 게 뭐예요? 금리요. 또 부채 비율.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파산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때올 때 기다리세요. 네, 그냥 대충 내년 3월 정도 봅니다. 그럼 금년은 상승각도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돼야 돼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20, 30% 정도 에너지가 나올 때 하락각도가 상승각도로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DB하이텍 보세요. DB하이텍. 일과를 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구조화. 우리가 요새 벡터, 여러분들 수학과 그다음에 비율을 왜 계속 공부하죠? 여러분들 DB하이텍 보세요. DB하이텍도 우리가 시작을 이거 7만원대 팔아갖고 제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5만원과 5만 5천원입니다. 근데 더 빠져요. 그래서 얼마까지 왔냐면 3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계속 각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저기 저 꼭대기 한번 뭐 85,000원에서 저 중간 7월 4일날 저점이까지가 얼마 걸렸냐면 날짜 계산해 보세요. 120일. 여기서 소폭 반동합 주는 척 하다가 다시 꺾여 내려와서 9월 30일 날 저점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 찍을 때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10,000원. 저는 이거 내년도 되면 뭐 7, 8만원도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이거 추가 빠졌을 때 에너지는 뭐죠? 물적 분할. 물적 분할 한다고 그러다가 공포 주다가 물적 분할 이제 안 했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중 간의 관계에서 반도체, 노이즈 뭐 해갖고 같이 빠졌어요. 근데 요새 이게 이제 저는 주도주라고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DB하이텍, SNS텍, AD테크놀로지 그거 팔고 다시 사면서 그러면 얘가 각도가 나오려면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까? 저는 이제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게 이제 각도가 상승 각도로 됐죠. 하락폭의 반이요. 하락폭의 반. 55,000원입니다. 그러면 50% 올라야 돼요. 50%.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뺐다 50%. 근데 지금 25% 능선 와 있습니다. 이제 늪에서 벗어나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요새 달라지고 있죠. 제가 이재용 부자 해자 뜨면 6만전자 봅니다 했는데 6 찍고 57,000원 57,000원 눌림목 그리고 오늘 다시 땡깁니다. 이게 나는 이거 하느니 파생시장 한다고 그랬어요. DBIT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번주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21%가 제가 빨간 박스 건 데가 보세요. 62,000원이 21%입니다. 얘가 언제 찍었냐면 62,000원은 8월 16일 찍었습니다. 7월 4일 그때 삼성전자 저점은 57,000원입니다. 55,700원. 55,700원에서 62,000원 가는데 외국인이 5조 샀습니다. 시장을. 그러다가 죽여놨죠. 9월 30일.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 에너지가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연골고리 종목은 계속 같이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DBIT, SM 어느 게 먼저 갈지는 시장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거 갖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나쁜 건 뭐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각도 보세요. 직전 저점까지 뺐어요. D램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입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의 6개월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니 D램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SK하이닉스 95,000원 다 팔아라. 기아 가라. 기아 가기 싫으신 분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비전이나 한화기술이나 2차전 장비주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DBI텍, SNS텍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줄 겁니다. 이게 주도주 섹터로 찍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요. 뉴스 나오면 한전기술은 사우디 빈살만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그리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고소.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 변수가 아주 시리즈로 나와요. 제가 2025년까지 주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 변함없어요. 또 한전기술 기다리시면 뭐 8만원이니까 10만원 구경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11월 4일과 9일날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가는 날이 언제냐면 11월 4일과 9일입니다. 9일. 그런데 요새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습니다. 악재. 요새 또 공시 내용 보면 소송에서 100억을 물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2016년 사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판결이 완성돼서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각도 나옵니다. 요번에 6월달 7월달에 요때 저점이 얼마였나? 여기서 82,000원까지 한번 파동 줬다가 완전히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 하락각도 에너지가 어디서 멈춰야 돼요? 적어도 120원 돌파해야 됩니다. 즉 65,000원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국기술의 대등수준입니다. 33일 지나서 볼래요. 그래서 내년에 보라는 얘기입니다. 추가 매수 안 해요. 추가 매수할 돈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나 지금 상승각도 나오는 거에 집중합니다. 얘는 언제 하냐? 그리고 이거는 건설주 얘 따라갑니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건설주, SOC 원전, 뭐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거는 우리 내수 정부 정책의 지하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기술은 사우디나 폴란드에서 뭐 1차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마이너스지만 조단이 뭔가 중동이나 이런 데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각도가 상승각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벡터감각으로 보면 하락각도예요. 하락각도 때는 이 한전기술 딱 놓고 보면 주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또 주도주. 그러니까 냅둬요. 추가 매수도 안 하고. 하락하는 쪽 보지 마세요. 하락하는 쪽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각도 나오려면
5만 저기 6월 24일 저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 5만 5천 원 돌파 때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수렴돼 갖고 저 121선이 어떻게 되나 뭉치고 해서 중심이 어디로 가나. 지금 얘 중심은 현재 고가 저가를 사등반했을 때 6만 5천 원이 반이고요. 그 30%가 에너지입니다. 5만 6천 원은 18%.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호재 수주해왔다면 그날 가겠죠. 그러니까 하락 각도에서는 얘가 하락이 상승이 언제 나올지 볼 생각입니다. 이게 요새 우리가 공부하는 벡타와 스칼라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보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기계군단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기계군단이 지금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고 있고 매일매일 그거가 코스피 200의 옵션입니다. 거기에 집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따라 했으면 더블 먹으셨어요. 그 수익금을 한정기수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 여행하는 거 하고 하락각도 더 떨어진 걸 가고 원금은 상승각도 하세요. 상승각도. 그럴 때 제가 벡타와 스칼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이런 감각으로 한번 보세요. 기계군단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학습시키나. 여기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벡타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크기와 동시에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 속도, 가속도, 운동량, 전기장, 자기장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걸 주시장으로 넣으면 시가총액은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있죠. 방향은 없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현대건설 시가총액 다 스칼라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벡타가 되려면 벡타는 음의 벡타가 있고 양의 벡타, 상승각도 하락각도입니다. 지금 현대건설, 한전기술, 아시아나항공 하락각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크기, 사이즈, 고잉 컨선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악재에 의해서 하락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머릿속에 이런 재료를 놓으세요. 시장에 하락을 주는 에너지, 아니면 심지어는 파생시장에서 매도하는 에너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9월 30일까지 2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 SK하이닉스 선물 매수. 제가 9월 30일부터 이게 스위칭 됐습니다. 그래갖고 6만전자 보나 보시죠 했다면 이제 빨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아, 현대차가 매도 친 거, 추석 전에 5천억 산 거 제가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XY축, Z축에. 그리고 삼각형 그려보세요. 여기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각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작아지면 안 돼요. 그걸 에너지 방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한테 이런 통계적 데이터를 읽어보는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농업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가 왜 올라요? 이런 끌개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제가 연속성이 있는지 이것도 7월 달에 7, 8월 달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윈터 이즈 커밍,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된 먹자 무기화가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밀,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 보자. 옥수수 가격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750 돌파해야 물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두가 빠졌습니다. 밀도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7월달 8월달 했던 효성 OMB나 한일사료나 이런 것들 흘러내려. 한일사료만 단타 한번 나오고 다시 산 거, 그리고 효성 OMB나 이런 것들은 그냥 팜스토리나 물려 있어요. 더 빠져요. 그런데 저런 끌개가 나오니까 대두가 급등한 거예요. 대두가 왜 급등하면 이거 중국입니다. 대두, 돼지고기, 사료, 중국. 딱 대두가 급등하면 중국 사료, 돼지,
중국이 들썩거려요. 소맥은 밀, 유럽 사람들이 먹는 빵의 원료인 밀은 움직일 생각 없어요, 아직.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이 오징어들이 설계하나요? 그래서 관련주들 보세요. 효성 OMB 흘러내려요. 저 7월달 저점이 9,000원입니다. 1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더 뺐어요. 그럼 얘는 언제 대응해요? 10,000원 돌파할 때 대응합니다. 10,000원과 12,000원대 일단 반 때려버리겠습니다. 오면요. 그리고 이 코스에서는 한일 사료만 대응이 됐습니다. 꾼들의 종목. 7,000원대 팔아. 7,000원. 다시 5,000원 껴넣어. 근데 직전 저점은 유지합니다. 요거 7,000원 넘어가면 반드시 때리고, 오늘 상승률이 제일 쌉니다. 세요. 18%까지 가요. 오늘 7,000원 넘어가면 반 때려버릴 겁니다. 재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팜스토리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얘는 전번 저점이 1차 121선. 그래서 얘는 2,700원과 3,000원 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야 돼요? 3,000원은 첫번 파동에 힘들어요. 근데 2,500원은 쉬워요. 하루 반 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과 3,000원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 약간 품절주 성격입니다. 얘는 그냥 2만원 선을 딱 거놀래요. 이런 것들은 품절수는 갑자기 우선주하고 비슷합니다. 갑자기 뭐 50%나 더블 게임 나올 때 대응하겠습니다. 조비는 이렇게 각각 종목마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너무 압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기계 보세요. 오늘 30% 팔아도 좋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또 캐터필라, 연결고리, 현대건설 제일 집중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공장 지을 때 굴삭기 갖고 파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딱 연결시키면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 이거 갖다 붙여놓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을 합니다. 근데 얘 에너지 한번 보세요. 얘도 37,000~38,000원대 사드렸어요. 더 빠졌습니다. 3만원. 그때 추가 더 매수하면 냅두라 그랬죠. 4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마라. 이거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 터닝 포인트를 잡겠다.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다. 심지어는. 얘도 저점이 9월 30일. 삼성전자 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점이 얼마냐? 48,000원입니다. 60% 올라야 돼요. 그래서 43,000원과 48,000원에 일단 다 팔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공장 지금 톱하기만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에너지가 너무 취약해서 오늘 2~3,000원대 30% 팔아도 좋습니다. 그 판 거를 한줄기수 가는 거 반대 안 해. 건설주 가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상승 각도 있는 거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 가세요. 뭐 AD 테크놀로지 가시던,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한 게임 하고 다시 샀죠. 이런 것들 이동해서 대응하는, 그리고 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끌개라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을 끌고 당기는 모멘텀.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가 저기 주봉의 고점을 돌파하면 현대차, 기아도 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더,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는 5자를 볼 겁니다. 5만원단. 이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세요. 저 원전 에너지, 건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플러스 에너지가 요번에, 그러면 11월 4일과 9일날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가서 모레도 수주 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에너지 됩니다. 그때 판단할게요.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할 거거나 제자리 뛰게 할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 갖고 테이펙스, 지금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어때요?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빌려다 때리잖아요. 안 합니다. 테이펙스, 그러면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52주 최저가나 그 사이에 안 올랐거나 역으로 수렴됐거나 뭐 더 이상 빠질 에너지 그런 게 안 보이면 합니다.
그러면 테스펙스라는 기업, 테이펙스 잘 아는 사람만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각도입니다. 하락각도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는 지식만 갖지 말고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각도를 보세요. 예, 지금 직전 저점도 깼어요. 7월 4일. 의미 있는 저점들이 언제예요? 7월 4일, 9월 30일.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저점들을 다 깼어요. 그 당장 82,000원에서 57,000원. 그럼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봉 한번 크게 봐요. 월봉. 2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 3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 보니까. 이게 왜 좋아 보여요? 이게 왜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해먹은 주식을 2만원, 마치 하나기술이나 세비컴하고 비슷한데요. 세비컴하고 비슷해요. 이거 세비컴 더블게임 한번 벌써 월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거의 올려놓고 반. 세비컴 전번주에 이쪽에서 하나기술 이제 들여다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기술 오른 거에 반 와서요. 근데 이거는 대드 잡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하나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볼 때 일봉 갖고 보지 마세요. 기업은 월봉이나 연봉하고 사업 보고서하고 이거를 내가 왜 지금 눈에 좋아 보이냐, 1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얘는 어디에 있나, 그걸 반드시 점검하고 가십시오. 52주 최고가 최저가는 너무 작은 호흡입니다. 52주 최저가 최고가 작업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그동안 주도했던 게 엔솔하고 삼성 SDI입니다. 저희가 엔솔은 바닥에서 잘 잡았는데 너무 빨리 팔아드렸습니다. 35만 37만원대 역발상으로 이거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매수했는데 42만원대 털어들 거는 그게 50만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합니다. 안해요. 그리고 삼성 SD에도 똑같이 하단 상단에 52주 최고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요. 안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에서는 그래서 전번주부터 하나기술 A 프로 우리가 한번 해먹은 주식이었죠. 다시 진입하거나 아니면 요새 집중하는 DB하이텍이나 집중하세요. DB하이텍 1등 주식입니다. 내년도까지 저는 이 주가가 7, 8만원 또 봅니다. 그래서 1등 DB하이텍 집중하라는 종목 계속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재용 회장이 이쪽을 타겟팅 할 겁니다. 신토부리로 M&A 하면 더 좋고. 그래서 DB하이텍은 요게 맥이 끊긴 자리가 어디냐면 6만원 자리입니다. 6만원 분기할 때 이것까지 메꾸나 볼 겁니다. 4사분기 실적과 1사분기 실적 동시에 볼 겁니다. 그럼 6개월 후에 봅니다. 얘가 주도주로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다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AD 테크놀로지. 2차 전지는 한탕 해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펫배터리나 2차 전지는 지금 금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해먹은 주식입니다. 해먹은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한번 팔고 다시 껴드렸죠. 조정을 잘 안합니다. 근데 거래는 격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드는 16,000원 잡으세요. 16,000원 16,000원 깨면 무조건 반 끊어요.
그리고 크게 조정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15,000원과 14,000원 바로 다시 껴 넣으십시오. 그런데 안 깨요. 그러면 저 꼬리 달린 자리. 꼬리가 어디서 달렸죠? 전번 꼬리 달린 자리. 21,000원에 꼬리 달렸습니다. 이거 돌파할 때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 4분기와 1, 4분기는 우리 클러스터 만들어 드렸잖아요. SNS텍, AD테크놀로지, 칩스미디어, DBI텍, 세력주는 픽셀플러스. 수익금은 다 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달은 여기에 집중하겠고, 픽셀플러스는 우리가 한번 때려드리고 다시 해드렸죠. 10% 물량 들리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요거 몸통을 치고 나갈 때 하겠습니다. 11,000원 치고 나갈 때. 그럼 다음 목표는 요거 치고 나가고 12,000원, 13,000원은 또 그때 거래량 보고 50%를 때릴지 70%를 때릴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지금 하락 각도에서 상승 각도로 바뀐 종목들 섹터가 뭔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르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이거를 상승 각도, 하락 각도로 한번, 그럼 상승 각도, 하락 각도의 기점은 언제죠? 7월 4일, 14일, 9월 30일. 종합주가지수 인덱스가 저점을 찍을 때 얘는 고점, 저점이 높아졌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그래프를 하나 놓으시고 하락 각도인지 상승 각도인지 한번 보세요. 네이버 하락 각도입니다. 카카오 하락 각도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LS 일렉트로닉 얘가 상승 각도로 바뀝니다. 얘는 상승 각도예요. LS 일렉트로닉. 삼성전자 상승 각도입니다. 상승 각도요. 9월 30일부터요. DBI텍 상승 각도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상승 각도로 바뀌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5만원과 55,000원을 한번 치고받고 하는 자리 5자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카카오페이 하락 각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락 각도. 삼성전기 얘는 제자리 뛰기. 최근에 삼성전기열에서 중요해요. 삼성전기. 여기선 거버넌스로 삼성물산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성물산은 현대모비스 같이 하지마 했다가 전번 휴일날 자료 하나 만들어 드렸죠. 이제 매매해도 됩니다. 매수하시죠. 제가 삼성물산은 거의 3년간 그동안 매매하시겠다는 분들한테 12만원만 오면 때리시고 10만원 근처만 오면 사셔갖고 박스입니다. 이 박스의 늪은 저주 같아요. 이제는 그 시각을 바꾼 겁니다. 이제 12만원 돌아갔고 저 14만원과 16만원까지 가나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거버넌스. 그 시간관계상 이 거버넌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키운 제자가 요번에 저는 제자를 키워갖고 책을 만들게 합니다. 책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5대 그룹의 거버넌스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네요. 이게 다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거버넌스 게임이 뭐라고 그랬죠? 대주주의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프보다 대주주의 탐욕. 요번에 코오롱 우선주, 지금 현대건설 우선주 질문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보는 주식들입니다. 거버넌스는. 그리고 바닥에서 더블 날 때 질문하세요. 우선주들은. 어디까지 빠졌다가 우선주들은 순식간에 거래 없이 더블이나 따더블 보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때 합니다.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게 코오롱 우선주입니다. 코오롱 우선주. 요번에 더블 게임 나왔던 종목입니다. 보세요. 요때 대량 거래 터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집사죠. 이게 타짜들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타짜들,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바닥 집사조식들, 대주주 측근들, 제가 외국계 증권사 있을 때 이런 매매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냄새 난다고 그랬죠. 고가를 죽여버립니다. 물량을 빌려다가 엎어버려요. 그래서 요새 나는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물량 들리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번에 티슈진도 여러분들 1000주를 1300주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또다시 언제 시작하나 보세요. 그때가 티슈진 땡기는 때하고 코오롱 그룹 주가들 땡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언제쯤 올라갈까요 할 때 코오롱 우선주를 옆에다 두세요. 그럼 각 기업들의 우선주가 머니게임입니다. 그럼 이 우선주하고 거버넌스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전환 우선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법을 씁니다. 보통주로 전환할 때. 옛날에는 전화사채 CB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CB를 통해서는 못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갖다 해서 아직도 그 분식회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게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은 금융 지주건들이나 볼 거예요. 하나그룹은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은 남은 게 하나시스템하고 하나생명 이런 것들 얘기해 드렸듯이 삼성생명 어떤 지역이라는요. 삼성생명은 3년 동안 주무세요. 지금 상속에서 모든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연봉 보세요. 연봉. 그러니까 거버넌스 게임은요. 일봉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삼성생명.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건들 거냐면 이제 이 부진 대표는 홍라 여사가 사망했을 이후의 세상이 제일 겁나실 겁니다. 그 전에 호텔 신라를 내 이름으로 박아갖고 확보하든지 삼성생명을 옛날 에버랜드 같이 해서 위원회 체제로 내 지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거예요. 그러려면 10만원 도파시키고 금융지주회사 뭔가 일을 붙이려면 담보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갖고 계시면은 3년에 한 번씩 보시고요. 10만원 돌파할 때 지분 주세요. 거버넌스는. 그러면 현대건설 우선주는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시킬 때 하거나 이게 이제 IPO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 이런 것들은 연봉으로 보십시오. 연봉으로. 옛날에 얘를 언제까지 장난시켰냐면 얘도 이때가 제일 화려했어요. 40만원 만들 때. 40만원 만들 때요. 이런 게임 나올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우선주는 20만원 딱 거놓고 20만원 돌파할 때 정합한 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현대건설 대장주가 먼저 못 가더라도 5, 6만원 치고 나가고 한전부지가 건물 짓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2027년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는 현대건설 5, 6만원 먼저 만들고 한전부지 저렇게 보이고 그럴 때 순식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임 이런 각도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비슷한 거. 이때 한번 있었어요. 2020년 3월달 요때에요. 얼마짜리를 얼마까지 했습니다. 6만원짜리를 얼마까지 땡겼죠? 45만원까지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동안 IPO 상장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집사 조직들이요. 그러니까 얘는 저는 20을 딱 거놉니다. 그럼 발동은 언제 걸려요? 10에서 15만원이 대량 거래될 때 걸리겠죠. 그때 쳐다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꼭 상승하는 종목들 질문하신 분 계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2차 전지를 눌러 보십시오. 6, 7월 달에 하셨어야 됩니다. 6, 7월 달에. 지금은 안 합니다. 여기서도 차별화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표주에 SK 이노베 전번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갖고 있으면 팔아갖고 제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다음 타자 같습니다 라고 롱숏입니다 해드렸다면 요것도 상단은 22만원과 25만원 정도밖에 안 봅니다. SK그룹은요. 그리고 오늘부터 엔소를 빌려다가 대차 매매 매도를 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로 바꾼다? 여기서 보시면 소재하고 장비주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소재하고 장비주. 소재 쪽 한번 눌러보시면 잡주들이 많아요. 세력주, 중소형 옐로칩.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아직 안 할랍니다. 그러면 장비주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다음 타자는 이 장비에서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장비. 그게 이제 A-Pro나 뭐 CIS나 하나기술이나 뭐 이런 쪽 라인인데 저는 장비주에서 보겠습니다. 장비주. 거기에서 A-Pro하고 이 CIS도 이 바닥에 선수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펀드들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새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쪽 조사해 보니까 좀 삐그덕거리는 얘기가 나와서 좀 우선순위를 좀 늦춘 겁니다. 얘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펀드, 투자 자문사, 투자 조합 이런. 그러니까 만나면 A-Pro만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 CIS만 팔아요. 만나면 그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새는 그런 에너지 없으면 호재도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입니다.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때 제가 2달간의 최고 계속 집중하는 게 뭐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요. 연말까지는 그쪽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사료 관련주는요. 사료 관련주는 데드 잡고 가겠습니다. 각각 종목마다. 요새 연속성이 너무 없었어요. 데드 잡고 데드 깨면 무조건 30 내지 50% 끊는다. 그리고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 잡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와 다음 주의 맥점은 3일날 금리 결정. 금리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일까지는 걱정 안 합니다. 8일까지는. 그리고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컴백 트럼프 하면 그때 자동차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아, 현대차가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주는 요새는 현대차, 기아 매수. 근데 기아 매수하느니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중저가 옐로칩이 더 나 보이고요. 하나기술, A-Pro 그런 감각으로 찍어드리고 현대건설 기계는 오히려 미국 공장 짓는 거. 그리고 모빌리티. 공장 지을 때 이제 스마트 로봇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스 이런 것들 에너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돌아오면 오히려 자동차가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뒤통수 때리는 게 트럼프는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다른 호흡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으로 에너지가 있는 것들 중심의 트레이딩 감각으로 대응하고 오늘은 종목은
현대건설 기계 외에는 매도 타임 온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300 넘었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위클리 옵션은 더블 게임이 났습니다. 수익금은 시간 여행 가는 거 가시고, 이제는 300이 지지했는지 계속 체크해 보죠.